안녕하세요. 홍프로 스포츠입니다. 적중하신 가족방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홍프로 가족방에서 모든 경기, 언오버 및 핸디캡, 최종 조합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적중률 높은 홍프로 가족방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30일 해외 축구 4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데글림트 대 사네피오르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보데글림트는 수비 상황에서도 단점이 없지는 않다. 노르웨이 팀들은 전반적으로 간격 유지가 안 되는 경우가 있는 편인데 이 때문에 보데도 어느 정도 역습 상황에 대한 대응이 깔끔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물론 보데의 경우 60%가 넘는 점유율을 기본적으로 가져가는 팀이다. 따라서 화력으로 상대를 눌러버리는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어서 산데피오르는 운영 방침에 큰 오점은 없다. 하지만 수비나 체급 차이가 나는 팀들과의 매치에서의 성적이 문제다. 최근 바이킹이나 하캄 같은 상위권 전력을 상대로는 멀티 실점을 깔고 가는 모습을 보인다. 역습 상황에서 상대의 수비를 격파하는 역량 정도는 있고 보데글림트와도 난전 양상을 만드는 것은 되는 편이다. 다만 보데글림트를 상대로는 최근 3경기에서 13골을 실점하는 등 수비에서의 타격이 매우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 산데피오르의 경기 플랜이 아주 큰 문제는 없다고 하나 체급 차이를 극복하기 어려워하는 점이 문제가 될 것이다. 특히 보데글림트를 상대로는 최근 실점 통제력 자체가 매우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산데피오르가 난전 상황을 만든다고 치더라도 이게 승리로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보데글림트 승리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브란 대 크리스티안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브란은 전반적으로 다득점 양상을 많이 보이고 있다. 브란도 수비 상황에서 100%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다만 보데글림트와 같이 높은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상당히 정교하게 상대의 박스를 타격하는 능력은 출중한 편이다. 지난 몰대전에서도 4개의 빅찬스를 공격수들이 전부 날린 것이 문제라면 문제였지 전개가 아주 먹통인 상황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어서 크리티안수는 수비가 문제로 꼽히고 있는 모습이다. 사실 공격력이야 윙어들의 개인 기량을 쥐어짜내는 것으로도 어느 정도 역량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다. 다만 올센과 윌리암센의 이탈이 미치는 악영향이 큰 상황이다. 특히 박스 내를 단순하게 공략하는 팀을 상대로도 1대1 상황에서의 저지력이 모자란 것이 흠이다. 때문에 내주는 슈팅이 상당히 결정적인 위기로 이뤄지는 경우를 자주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브란도 수비 상황에서의 위기가 없지는 않다. 그럼에도 점유를 하면서 정교하게 박스를 타격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전력이고 크리스티안수는 주력 센터백 둘이 나간 이후로는 박스 안에서의 결정적 슈팅 허용이 잦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브란 승리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조합 공유받아 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 시켜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트롬세 대 프레드릭스타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트롬세는 지난 경기에서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19분 만에 수적인 우세를 얻었음에도 무득점에 그친 것이 매우 실망스러웠다. 이 상황에서는 수비력에서의 문제도 심각할 것으로 보이는데 프레드릭스타드의 역습 성과는 리그 내에서 상당히 좋기 때문에 9경기 17실점으로 경기당 2실점에 달하는 실점률을 기록하고 있는다는 점은 충분한 불안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어서 프레드릭은 확실히 수비력에 대해서는 고평가를 해줄 수 있을 것이다. 19분 만에 몰데가 퇴장당한 상황에서도 높은 기대 실점을 허용했을지언정 실점을 내주지는 않았다. 사실 상당히 공격에서 비올로와 키에르 같은 선수들의 효율이 뛰어난 편이기도 하다. 원정에서는 낮은 평균 점유율에도 불구하고 슈팅 전환을 높게 가져가는 등 역습 상황에 강한 면모를 보여주는 모습을 자랑하고 있다. 지난 경기 트롬세가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가는 상황에서도 결국엔 득점에 실패하는 모습을 보였다. 역습에 능하고 슈팅 전환율과 효율이 좋은 프레드릭스타드의 공세에 상당히 시달릴 수 있을 것이다. 트롬세의 경우도 실점률이 경기당 2점에 달하는 편이라서 후방 안정성을 신뢰하기 어렵기도 하다. 프레드릭스타드 승리를 추천합니다. 네 번째로 올림피아코스 대 피오렌티나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올림피아코스는 리그에서와 달리 유럽 대회에서는 전반적으로 주도권을 잡기 어려워하는 편이다. 다만 올림피아코스가 보여주는 공격의 효율은 상당히 놀라운 수준인데 에스턴 빌라와의 4강에서도 17개의 슈팅 중 10개를 유효 슈팅으로 기록하기도 했다. 점유가 낮은 상황에서도 득점을 할 수 있는 역량은
상당히 잘 보여준 상황이다. 특히 피오렌티나의 약점이 박스 수비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장기는 상당히 중요할 것이다. 이어서 피오렌티나는 지난 칼리아리 전에서도 이 실점을 하는 등 여전히 수비 상황에서의 안정감이 뚜렷해 보이진 않는다. 그나마 중앙에서의 주도권을 잡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문제는 스트라이커의 역량이 아주 좋다고 보기는 어려워 상대가 앉아버리는 상황에서는 생각보다 답답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 상황에서 상대의 효율 높은 공세를 얻어맞는 상황이라면 우세함을 장담하기도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올림피아코스가 생각보다 낮은 점유율을 가진 상황에서도 상대 골문을 타격하는 능력이 좋은 편이다. 피오렌티나가 주도권을 잡는다 하더라도 올림피아코스의 효율과 피오렌티나의 박스 수비 불안을 감안하면 피오렌티나가 우세한 흐름이라고 보는 것은 다소 불안한 상황이 나올 수 있다고 본다. 올림피아코스 승리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 공유받아 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 시켜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